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한세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식당을 하다가 무리를 빚었을 때 가장 잘 대처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사과하고 식당 문 닫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다가 아주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을 여럿 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속성이 드러나서 크게 사고를 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다 보면 식당의 이 재료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이 본인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사기성이 있으면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또 가장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그 식당의 음식의 질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요소, 또 음식의 청결성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의 오너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식당에 나와서 둘러보고 해야 되는데, 대체로 사고치는 식당은요, 오너가 나오지 않고 가끔 들르고 대리해서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해이해져서 생깁니다. 그래서 식당 직원을 정확하게 대우하고 신분 보장을 해주고 오너가 직접 관리하고 매일 나와서 챙기면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죠. 선관위가 이번 대선에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직접 투표, 비밀 투표의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투표한 거를 남이 받아서 다시 투표함에 넣고, 투표함이 아닌데 심지어 그 받는 수단이 소쿠리, 쇼핑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남이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이 코로나 유행 시기에 확진 격리자에 대한 투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고, 할 일 없어서 그냥 맨날 농땡이 치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선관위에다가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수십만이 넘는데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해놓고는 당일날 선관위원장 노정희는 출근도 하지 않았고 사전투표 첫날 말입니다. 그리고 엉망진창의 관리가 이루어져서 투표를 하고 싶었는데 못한 사람부터 별의별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선관위의 확진 격리자 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혼란과 소란은 누구에게 유리할 건가 뻔하죠. 그래서 지금 뉴스 브리핑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확진자, 격리자 투표 관리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정희 이 여자 왜 이랬을까요? 그럼 이 사람은 남편이 요양병원을 하고 그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좀 사실은 대법관이 될 때부터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 배우자의 이 탈세 의혹이 지금 우려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청문회 직전에 이미 탈세했던 종합소득세를 국세청의 협조로 추가 납부했다라는 의혹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노정희가 판사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5년간을 그만두고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판사로 돌아왔는데 그 이유가 남편의 한의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한의대 공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학비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판사까지 하는 여자가 남편이 한의대에 갈 학비도 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서 그 뒷바라지 한다고 판사가 변호사 됐다 또 판사로 왔습니다. 자, 그렇게 고생해서 남편이 한의사가 되었으면 제대로 했어야죠. 근데 노정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 전에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63년생입니다. 이하 여대 광주 동신여고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광주입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이 됐을 가능성이 크지요. 초등학교 때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친척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랐고, 이하여대 법대에 갔는데 제가 봤을 때 이하여대 법대 아마 장학생으로 갔을 거고, 하숙 자취할 형편이 안 돼서 사법고시반 기숙사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고 또 나이도 많지 않았고 이대 법대를 나왔다는 측면에서
대법관이 될 때 광주라는 지역적인 배경을 가지고 또 이 사람의 색깔이 민변, 우리법 연구회, 그리고 주요한 여성, 아동, 보육 이런 부분에 대한 판결이 대부분 다 좌파들의 성향에 맞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정희가 색깔로는 이미 정권의 구미에 딱 맞았고 확실한 자기 컬러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법원 도서관장을 하고 있다가 2020년 10월 27일 이제 대법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정희가 제출한 답변 중에 320건 중에 63건이 다른 사람이 낸 것을 그대로 복붙해서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똑같았고 남편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고 노정희도 그렇고 지질이 가난한 집에서 그야말로 미꾸라지 용되듯이 죽도록 공부해서 판사되고 또 남편하고 아마 남편이 원래 한의대생이 아니었는데 만나서 결혼하고 뒤늦게 한의대를 가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남편도 늦게 공부해서 공직자 판사가 그만두고 다시 변호사를 하다가 자기 뒷바라지하러 다시 이제 자기가 공부 마치고 한의사가 됐을 때 판사로 돌아갔으면 둘 다 아주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죠. 사회에서 여러 도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남편은 이 투기성 요양병원을 경영하고 있다고 여러 의혹이 등장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자, 노정희 성과를 보여준 사례가 있죠. 그렇게 사전투표에서 난리를 쳐놓고 사과하라니까 사과를 안 하고 뻗대겠습니다. 그러다가 3월 8일 대선 직전에야 형식적 사과를 하고 그리고 선관위원장을 그만둘 의향이 없느냐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장을 그대로 뻗대면서 해왔어요. 그러다가 어제 선관위가 지금 쇄신안을 내었습니다. 4월 18일 날요. 선관위 쇄신안에 보면 중앙선관위 직원 10%를 지역선관위로 보내고 10%를 감축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지역으로 옮기고 선거가 있을 때에는 20%의 직원이 선거 지원 업무에 나서고 지금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겠습니까? 저거들도 선관위가 할 일도 없는데 불구하고 선관위 직원들이 탱자 직원은 많이 뽑아가지고 그냥 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표 내고 비리가 있어서 사표 내고 그만둔 선관위 사무총장, 이전 사무총장의 아들 특채 의혹과 특혜 대우 의혹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선거관리위원장은 5부 요인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3부 요인이고 여기에 선관위원장, 감사원장이 5부 요인입니다. 근데 좀 웃기죠. 비상근으로 선관위원장을 해놨으니까 선관위의 실질적인 운영은 선관위 사무총장, 이게 장관급입니다. 사무차장이 차관급입니다. 또 선관위원 중에서 상근위원 1명, 지난번에 그 문정권 때 정권에 특보 의혹이 있는 사람이 상근위원을 해서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선관위는 다른 기관에서 손을 안 댑니다. 저들끼리 알아서 하고 감히 선관위를 문제 있다, 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갑질을 해오기를 아주 상갑질을 해왔고 예산 많고 직원 많고 평소에 선거 없으면 할 일 없고 선거 때도 다 산하기관에 지자체에 일 떠맡기고 또 알바요원 채용해서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 스스로 구려가지고 10%를 지역 선관위로 내보내고 중앙선관위에 20%를 선거가 있으면 선거에 참가시킨다. 선거 감시에 참가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감사관을 외부에서 데려온다. 선관위원장을 상근으로 해야 된다라는 쇄신안을 낸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는 오늘 노정희가 사표를 냈습니다. 노정희가 사과도 안 하려고 오래 버틴 행태, 또 사과하면서도 선관위원장을 물러나지 않겠다고 한 행태를 보면 노정희가 쉽게 집에 갈 성격의 여성이 아니죠. 살아온 걸 보면 악착같이 살았기 때문에 쉽게 집에 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노정희가 집에 간다고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노정희의 남편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법률 위반으로 오늘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되고 대검 앞에서 클린선거 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집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발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올 거고, 제가 봤을 때 남편은 수사가 들어오면 꼼짝 말아라고 될 거고, 그 다음에 남편이 걸리게 되면 그 남편과 마누라 간의 부동산을 둘러싼 거래 내용을 보면 꼼짝없이 노정희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은 판단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잽싸게 오늘 사표를 낸 겁니다. 확진자들이 사전투표일 날, 지난달 5일 날 벌어진 일이죠. 한파 속에 장시간 대기를 했고 선거 혼란으로 선관위는 투표지를 박스나 비닐봉투 등에 보관하고 또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받아서 넣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면서 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대선 투표 당일날 있었던 확진자 숫자의 대거 조작, 발표, 그리고 그들이 투표한 내역, 이런 것들은 아직도 선관위가 집계 중이라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까지 아주 많이 제기되었어요. 자, 그래서 노정희가 오늘 그만두는 주된 사유는 대선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책임을 통감한다 했지만은 이것이 조사가 되다 보면 확진자 격리자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전파가 되고 그래서 판이 개인 비리와 더불어서 커질 수 있다고 보니까 오늘 이제 사표를 낸 걸로 보입니다. 자, 사표 내는 김에 대법관까지 사표를 내고 집에 가길 바라고요. 자, 행명 20일은 선관위 해체 행명 20일이라고 당명을 변경을 지금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접수했고 선관위는 아마 기각으로 우리한테 내려보낼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각 사유를 가지고 또 선관위와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선관위는 없어져야 됩니다. 선관위 자체요, 수리해서 될 공무원 수준이 아닙니다. 직접 행명 20일이 겪은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저런 조직은 없어지는 게 마땅하다. 선거관리는 감사원의 선거관리국 정도로 둬서 관리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선관위는 해체되어져야 된다. 자, 황셰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디저트, 노정희 사표 내면 다가 아니다. 당신은 사법 처리되어야 된다.